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오늘의 메인 타이틀은 독재자의 최후에 동행한 여인들. 아무래도 권력자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는 주변에 여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죽을 적에 에바 브라운하고 죽었고, 무솔리니도 이 빨티잔에 의해 가지고 사살 당할 적에 옆에 같이 죽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히틀러하고 관련된 그 소개하는 여성은 3명입니다. 겔리 라우발하고 레나테 뮬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바 브라운. 그 중에 첫 번째 겔리 라우발은 1908년 생이고 193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이제 23년을 살았죠. 히틀러가 1889년생이니까 뭐 한 19년,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두 장이 있는데 요게 이제 겔리 라우발입니다. 겔리 라우발인데 이제 구글에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 겔리 라우발 사진하고 에바 브라운 사진하고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분명히 에바 브라운이 아니라 겔리 라우발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그럼 마치 무슨 뭐 옆집 20대 초반의 여성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 히틀러는 이때 40대 초반입니다. 이 겔리 라우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그 어머니가 앙겔라 라우발입니다. 그럼 앙겔라 라우발이 누구냐? 히틀러의 아버지가 알로이스인데 알로이스는 3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엄마는 3번째 부인인데 앙겔라 라우발은 알로이스의 2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그리고 겔리 라우발은 앙겔라 라우발의 이제 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겔리 라우발의 엄마가 히틀러의 이복 누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겔리 라우발하고 히틀러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928년인데 1928년은 나치가 좀 인기를 막 얻고 국회에도 진출하고 히틀러도 국민적 인구가 막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재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적에 앙겔라 라우발의 남편이 죽어서 두 모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제안을 합니다. 누님, 그 딸하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 집 가사일을 좀 맡아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소문이 퍼지나 하면은 겔리 라우발하고 히틀러하고 같은 방을 쓴다, 이런 이제 소문. 또 둘은 연인 사이다. 나중에 히틀러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무슨 겔리 라우발하고 난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지만은 엉투당투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과도하게 집착하더라 이겁니다. 무슨 집착이냐? 겔리 라우발이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뭐 20살 뭐 21살 난 처녀 아닙니까? 거기에 젊은 남성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히 히틀러의 그 운전사가 겔리 라우발한테 말도 많이 걸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겔리 라우발도 마찬가지로 히틀러가 외부 활동 바쁘니까 외부 활동할 적에 누구랑 만나냐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겔리 라우발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그걸 허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착을 했다. 그런데 1929년이 되면은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겔리 라우발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 에바 브라운을 차에 태우고 오랫동안 드라이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겔리 라우발이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그 권총은 히틀러의 권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참 무슨 뭐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보이죠. 예. 근데 권총으로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나테 뮬러입니다. 1906년생이니까 겔리 라우발보다는 그 나이가 뭐 몇 살 많죠. 1906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는데, 레나테 뮬러는 그 당시에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여배우였어요. 그때 이제 쌍두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마리네 디트리히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마리네 디트리히를 잘 아세요. 마리네 디트리히하고 레나테 뮬러가 독일 영화계에서 이제 쌍두마차였는데, 특히 레나테가 그 활동을 할 적에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유성영화가 되면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유명하지만은 유성영화로 그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퇴출당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나테 뮬러는 목소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무성영화에서도 성공하고 유성영화에서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리네 디트리히도 마찬가지고 레나테 뮬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독일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본사는 그때만 하더라도 헐리우드였어요. 근데 그때 헐리우드에서 필요한 배우는 금발 배우였는데, 그래서 둘 다 헐리우드로 초청을 가서 영화를 찍습니다. 레나테도 찍고 마리네 디트리히도 찍죠. 근데 이제 비극이 어서 발생하냐면은,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그 두 여배우를 다 잡으려고 그랬는데, 마리네 디트리히는 헐리우드에 남고 레나테 뮬러는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리네 디트리히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독일 편을 안 들고 반독일 영화 또는 미군 위문 공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죠. 근데 레나테 뮬러는 독일로 돌아와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도 꽤 미인이고 금발에다가 이 모습이 게르만 여성의 이제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제1당이 되면서 아직 총리는 안 됐습니다. 히틀러가 레나테 뮬러의 촬영장을 방문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제1당의 당수가 여배우의 촬영장을 방문한다. 그 이후에 히틀러의 파티에 자주 등장하고, 히틀러가 귀한 보석 선물, 비싼 거를 많이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총통이 된 후에는 그 관저에 출입하고 밤을 지내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레나테 뮬러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권력자였기 때문에 나치의 간부들이 히틀러한테 또 레나테한테도 두 분이 결혼하세요. 그럼 완전히 그 게르만족의 표상이 되는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히틀러도 그걸 거부했고 레나테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레나테는 나치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히틀러랑 만나면서도 레나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펼치는 유대 탄압 정책 또는 반유대주의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슈타포의 탄압을 받은 겁니다. 게슈타포에 감시받고, 그러다가 게슈타포가 레나테 뮬러를 정신병원 요양소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37년 9월 27일 날 레나테가 그 요양소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알려질 수가 없는 거죠. 독일 최고의 여배우가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으니까. 그때 각종 루머가 많이 있어서 게스타포가 고문을 하다가 다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투신 자살로 위장을 해서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 브라운이죠. 1912년생이면서 1945년, 그러니까 33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그 생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독일 국민한테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거 보면 뒤에 이제 독일군들이 있고, 둘이 어떤 그 제복을 입은 히틀러하고 에바 브라운하고 같이 찍었는데, 이거는 전쟁 후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랑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건 대부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개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에바 브라운인데, 에바 브라운도 그냥 평범한
그 무슨 뭐 20대의 여성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꼭 뭐 미인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이 사진은 아까도 봤지만은 겔리 라우발입니다. 비슷하죠. 주는 인상이. 아무튼 히틀러와는 나이 차이가 23년이고 그리고 공식 부인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직전 1945년 4월 29일 날 결혼하고 두 사람이 1945년 그 4월 30일 날 자살했으니까 뭐 하루 조금 넘는 기간이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그 나치의 본거지는 이제 뮌헨, 바이에른 지방이죠. 뮌헨에 그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진관 또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을 적에 10대 중반에 에바 브라운이 그 하인리 호프만을 찾아옵니다. 사진 찍길 좋아하니까 나를 견습생으로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줘요. 받아줘서 견습생이라 그럴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929년에 호프만 사진관에 히틀러가 들어옵니다. 사진을 찍으러. 그러니까 이 호프만 사진관은 뮌헨에 있는 호프만 사진관은 히틀러뿐만 아니라 나치 간부들이 단골이었어요. 이때 처음 봅니다. 그때 에바 브라운의 나이가 17살이었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은 첫눈에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한테 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치가 1933년에 집권한 후에 하인리 호프만이 나치 정권의 공식 사진사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로 비교하자 그러면은 뭐 청와대 이제 사진사가 되는 거죠. 사진사가 되니까 뭐 에바 브라운도 같이 일하면서 히틀러랑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근데 히틀러는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기랑 있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932년이니까 만 20살밖에 안 됐을 때죠. 에바 브라운이 권총 자살을 시도해요. 그렇지만 이제 죽진 않죠. 그러고도 같이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1935년도에 수면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아나죠. 어쨌든 총통 관저에 거주를 합니다. 에바 브라운이. 그런데 외부의 손님들이 아주 측근 말고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에바 브라운을 나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에서 이제 혼자 있고,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히틀러 뭐 총통이라고 그러면 총통은 바쁘고 자기는 이제 숨겨진 그 애인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이제 사치품 같은 걸 좋아했겠죠. 예, 좋아했겠죠. 그러다가 전쟁 말년에는 베르크호프 산장 또는 별장에 거주했습니다. 이것도 바이에른 주 산꼭대기에 있는 건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45년 4월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 지하방커로 돌아오죠. 그래서 같이 삽니다. 예. 이건 히틀러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에바 브라운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한테 얘기한 게 나는 당신의 애인이 아니라 부인으로 기록되고 싶다라고 계속 그거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1945년 4월 29일 날 아침 일찍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피로연도 열고 그 벙커에 있는 그 부하들하고 같이 샴페인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하고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얘기가 이제 혼인서약서 같은 데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바 브라운이 사인을 하면서 에바 쓰고 브라운이라고 쓰려고 B를 쓰는데 옆에 있던 측근이 아닙니다. 에바 히틀러라고 써야 됩니다. 해서 B를 지우고 히틀러라고 이제 서명을 했다라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4월 30일 오후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히틀러 침실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죠.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그 전에 공언을 했습니다. 내가 소련군한테 내가 포로가 되느니 난 자살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의사를 불러서 독약을 받죠. 독약을 이제 받고서는 야, 이게 효능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자기의 애견 셰퍼드, 그 이름이 블론디라고 합니다. 블론디한테 그 독약을 먼저 먹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멀쩡한 개가 그 독약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군인들이 개를 잡아서 입을 열고 억지로 독약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기 애견에 죽은 사체를 이렇게 보면서 효능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 약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총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문을 열고 부하들이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먹고 죽었고 히틀러는 권총에 맞아서 이제 죽은 겁니다. 히틀러는 유언을 했죠.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소련군한테 뺏기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그 시신을 그러니까 들고 부하들이 나와가지고 지하 벙커 밖에 마당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휘발유 190리터를 부어가지고 이제 태웠습니다. 어떻게 뭐 몇 리터 부은 것까지도 아냐? 알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련군이 와가지고 물어봤겠죠. 그 이후에 지하벙커 생존자로부터 증언이 나와서 에바 브라운의 존재가 알려졌고, 총통 그 지하벙커를 점령하기 전까지 소련은 에바 브라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통 지하벙커를 점령하고 히틀러 어딨냐? 그러니까 자살해서 그 밖에다가 이제 그 화장을 했습니다 하고 가보니까 시신이 두 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게 그 부인 에바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 브라운의 존재가 알려졌고, 다 타버렸으니까 누가 에바 브라운이고 누가 히틀러인지 모르니까 그 치아 그리고 치과 치료 기록을 보고 히틀러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에바 브라운이 특히 베르크호프 산장에서 찍은 여러 사진, 그 찍는 걸 굉장히 동영상 이런 게 발견이 됐죠. 그러면서 알려졌죠.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그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많이 하는데, 조금 이제 취향이 또는 에바 브라운이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는 그 이상한 사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총통 그 벙커죠. 요게 베를린 총통 벙커입니다. 요게 입구입니다. 요게 입구고, 한 요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에바 브라운하고 히틀러의 시신을 화장을 했습니다. 그 화장을 할 적에 벙커 내에 휘발유가 모자라 가지고 뭐 차량에서 휘발유를 뽑아 가지고 이제 붓고 태웠다고도 하고, 그 작업을 할 적에 이미 총통 벙커 주변에는 소련군의 포탄이 막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짧게 겔리 라우발, 레나테 뮬러, 에바 브라운 케이스가 다 틀리죠. 예. 근데 저는 그 히틀러의 이제 죽음을 보면서 어떤 데자뷰 같은 게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그 초패왕 항우의 최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패왕 항우가 나중에 이제 결전을 앞두고 우희 또는 우미인이라 그러죠. 우미인하고 마지막 술잔을 나누고 우희는 자결을 하죠. 그리고 초패왕 항우는 한신하고 그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패하게 생겼으니까 초패왕도 자결을 하죠. 둘 다 자결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그 중국의 경극 패왕별시로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결전을 앞둔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애첩을 데리고 나갔다. 이게 무슨 뭐 경극으로 만들 소재인가?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 주변의 여인들의 죽음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권력자 중에는 소외 성애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 분명히 소외 성애자다라고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의 확인된 사람을 거명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그 문제로 소외 성애 문제로 미국이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피자 게이트라는 건 오래전에 터진 거고, 그 제프리 앱슈타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프리 앱슈타인은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깜빵에 있다가 자살을 했거든요. 이게 뭐 자살 당했냐 또는 뭐 타살이다 그런 얘기 있는데, 거기에 연루돼서 지금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사람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으면 히틀러의 이상한 게 이상한 관계죠. 아니, 제1당의 당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조카랑 같은 침실을 쓰냐 이거죠. 나이가 거의 2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고 그거에 따른 의혹이나 어떤 추문 등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추문과 의혹 같은 이상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면밀히 이제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 주변 몇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공인이나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은 이거는 국민과 국가에 큰 폐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세 케이스만 봐도 그런 어떤 그 느낌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히틀러 케이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